연예인 사건에 멘탈이 붕괴되어 버린 나. 회사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고 선고하고 무급 휴가를 냈다. 다니던 회사는 마침 규모를 확장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고 그 와중에 초특급 민폐를 끼치며 응급으로 일을 빠진 것이다. 다행히 내 사정을 아는 동료 선생님들은 흔쾌히 스케줄을 맞춰주셨다. 민폐 끼치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나. 하지만 민폐고 나발이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났다. 특정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면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버틸 수밖에 없었다. 얼굴 근육이 이상하게 튀는 부분적 경련 증상도 생겼다. 숨을 아무리 쉬어도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처럼 계속 헐떡거리기도 했다. 뒷일 생각을 안 하고 냅다 무급 휴가부터 갈긴 나는 일단 시골 마을에서 살기로 했다. 홧김에한 선택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지만 인생에서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해보는 것도 꽤 괜찮다.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짓이었네 싶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왠지 나는 꽤 시골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욕도 없고 세련된 삶에 대한 욕심도 없다고 생각했다. 사람 많은 걸 굉장히 싫어하고 핫플레이스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 다닌다. 나는 힘들면 어떻게든 자연을 찾는다. 자연이 가진 회복 탄력성에 기대면 나아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 시골살이에 혹시 잘 맞는 건 아닐까?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갔다. 도착하자마자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단골 콩국수 맛집에 나를 데려가셨다. 콩국수 먹자마자 든 생각은 나 이 동네 마음에 들어. 지금은 오전 8시고요. 저는 아침 운동 겸 바다 수영을 나갑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고 좋고 진짜로 바다도 되게 잔잔하고 파도가 거의 없어서 수영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간 곳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있는 작은 동네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없고 주변에 밥집도 없다. 대게 가게밖에 없다. 버스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대만 다녀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건 꿈도 못 꾼다. 하지만 집에서 걸어 나오면 바로 스노클링이 가능한 해변이 있고 시야를 가리는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으며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없다. 그 무엇과도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 신기하게 육지에 있을 때는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했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기분이 든다. 나는 전생에 물고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꽤 느릿하고 먼 길로 돌아오는 삶을 살았다. 졸업하자마자 커리어를 빡세게 쌓고 목표 지점을 딱 찍어놓고 최단 거리로 매일매일 엑셀을 밟았다면 지금쯤 많이 성장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꽤나 끈기는 없고 관심사는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멘탈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재밌는 거라곤 뭐든지 찍먹하는 습관. 그런데 어느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지는 못하는 습관 때문에 나는 어중간하게 할 줄 아는 건 많지만 남들보다 확실하게 잘하는 건 없는 굉장히 어중간한 어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던 일에서 절망을 맛보고 그만두는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라고 수시로 자학을 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멘탈이 약해. 이런 자기 연민이나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이런 낙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피해자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데 마치 스스로가 인생의 비극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불쌍한 나.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에게 씌우는 것은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삶에서 감사할 만한 일을 자주 찾아내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힘든 마음을 억누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마냥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다면 거기다가 더 보태지도 더 빼지도 않고 그 사건 그대로를 겪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책 인생 수업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논리적 사고력이 지극히 부족한 극 F의 사람이다. 힘들 때 자꾸 자기 연민을 하면서 특별한 감정에 취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나는 운동을 한다. 감정에 취하는 것은 비현실의 영역인데 몸은 완전히 현실에 붙어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주로 몸의 감각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다.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음걸이에 집중하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실에 나를 데려다 놓을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감정에 무작정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 바벨을 짊어지고 있을 때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느낌, 근육통, 숨이 차고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감각은 그 무엇보다 생생한 현실의 영역이다. 그래서 감정의 파도에 마구잡이로 쓸려 다니는 나를 붙잡아서 현실에다가 단단히 매달아준다. 운동을 하고 오면 글을 쓴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고 그걸 다시 눈으로 읽으면 머리로 생각할 때보다 감정에 덜 취할 수 있고 조금은 냉철하게 타인의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글을 쓸 때는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정확히 뭐야? 최근에 지금이랑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어? 왜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 그 생각은 사실이야? 스스로에게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면 뭘까?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감정을 눈을 똑바로 뜨고 생생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시골살이 일주일차, 잡초 뽑기, 정원관리, 고장난 집 셀프 수리, 벌레 잡기 이런 힘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시골살이의 달콤함만 누렸다. 시골에 아주 딱 맞게 적응할 거라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는 결국 서울에 있을 때랑 제법 비슷하게 살게 되었다. 노트북 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서 매일 동네를 벗어나서 시내로 나가고 있었다. 운동을 못하게 된 것도 큰 걸림돌이다. 매일 공짜로 수영할 수 있는 바다가 가까이에 있지만 바다는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다.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파도가 조금이라도 치는 날에는 감히 덤비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가까운 크로스핏 박스는 집에서 차로 편도 1시간 정도 거리다. 1시간 운동하러 왕복 2시간을 태우는 것은 확실히 선을 넘었다. 운동 중독자는 일주일만 운동을 쉬면 근육이 빠지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된다. 아, 나는 욕심 없이 초연하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문명의 달콤함을 잔뜩 누려온 사람이었구나. 시골살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 살 수 있다.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글도 쓰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지만 생계 유지에는 택도 없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될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 다시 서울로, 트라우마가 가득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까?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까? 모르겠다. 근데 신기하다.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하지가 않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 자연은 그냥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흐르고 될 일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책으로 배우는 것, 선생님께 배우는 것은 머리에는 들어오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다. 하지만 끝모르게 넓은 바다, 죽기 살기로 울고 있는 매미, 며칠 만에 마당을 다 덮어버린 새파란 잡초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은 어느새 흩어져 버린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 돈 내지 않고도 매일 질리도록 감상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자연이 있다. 맨날 못해 먹겠다며 때려치기를 반복하는 딸에게 좀 쉬어도 괜찮다며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 넌 너무 멋져. 넌 완벽해. 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할 거야. 진짜 웃긴다. 네가 도대체 어디가 부족해? 김장날 배추 절이듯이 칭찬에 아주 쫄쫄 절여주는 자존감 지킴이 친구들이 있다.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한비님 영상 보면서 저도 힘내고 있어요. 하면서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있다. 1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술래잡기 놀이를 제일 좋아하는 바보 강아지도 있다. 내가 갖지 못해서 안다라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이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고 힘들어. 맹구야. 아이고 힘들어. 잘한다.